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6년 만에 졸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6년간의 저의 대학 생활 얘기와 제가 지금 겟레디를 1년 만에 찍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토너부터 발라줄게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헤라 세레센스 발랐을 때 같은 느낌? 피부가 살짝 보들보들해집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떨려? 나 진짜 미치겠네. 아씨. 그리고 달바 세럼 발라줄게요. 오늘 겟레디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1학년 때부터 저의 대학 생활을 쭉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딱 대학 합격했을 때 그때 에피소드부터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고3 때 이제 친구들이랑 반에서 신전 떡볶이를 시켜 먹고 있었어요. 석식 시간에.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학교에 원서를 넣었다는 걸 알고 있는 옆반 친구가 있었거든요. 일단 크림 발라줄게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오더니 오늘 그 학교 합격 발표 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제 발표 나기로 한 날보다 한 달도 더 넘게 이른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떡볶이에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결과를 확인하면 떡볶이를 맛있게 못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를 다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문구사 앞에서, 문방구라 하나? 문구사 앞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합격이었어요.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다리에 진짜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침 흘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서울에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6개를 다 수도권 대학으로 썼어요. 완전 안전빵 없이. 근데 제가 그나마 하향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1차 발표 때 탈락이라고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봐요, 나름. 근데 이제 합격이라는 걸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밖에서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니까 선크림도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K 장녀라서 부모님 앞에서 우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때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대학 붙었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로 대학 가면 이제 가족들이랑 다시 같이 모여서 살기 힘들다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대학 간다, 나 서울로 대학 간다 약간 이런 거에 들떠서 상경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컨실러 발라줄게요. 근데 제가 그때 서울에 와서 고시원에 들어가요. 기숙사를 붙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고시원이 어떤 데인지 모르고 기숙사는 이제 2인 1실이었거든요. 근데 고시원은 홈페이지 사진 보니까 그냥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랑 뭐 월 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혼자 사는 거고 그래서 바보같이 고시원에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 와서 고시원을 가봤는데 거의 방이 아니라 칸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기숙사는 안 들어간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가서 들뜬 마음으로 이제 첫 수업을 듣는데 제가 디지털 콘텐츠학과 전공이거든요. 저는 이제 영상 쪽에 관심이 많아서 편집 배우는 줄 알고 갔는데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C 언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코딩. 지금이야 이제 코딩이 워낙 핫하니까 C 언어, 뭐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코딩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그런 게 사실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니까 거의 못 알아듣고 그때 이제 정신줄을 잡고 뭐 어떻게든 알아들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멍하게 앉아있다 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쿠션 이거 엄마가 홈쇼핑에서 한가득 사가지고 저 이렇게 리필 하나 받아온 건데 괜찮더라고요. 이런 고체 타입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다 보니까 기초를 모르고 나중에 하려니까 약간 영어 알파벳도 모르고 나중에 문법 공부하려는 그런 느낌? 근데 저희는 인증시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통과를 해야 다음 학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실 가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러 가면서 공부를 해서 통과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막 밤새 과실에서 공부하고 그랬던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팩트로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1학년은 그렇게 얼레벌레 지나가고 제가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다 기숙사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학기 때는 나도 기숙사에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들은 이제 그때 다 자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숙사에 조금 살다가 이제 중도 퇴실을 하고 자취방을 구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취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쉐딩 중에 제일 진한 쉐딩이거든요. 사진 찍는 날은 쉐딩을 빡세게 해도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빡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주겠습니다. 저의 그 첫 자취방이 진짜 작았어요. 원룸이었는데 되게 작고 중요한 거는 해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만 있는 정도? 저는 원래 밝은 거 안 좋아해서 집에 해 안 들어와도 크게 상관없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밝은 걸 안 좋아하는 거랑 집에 해가 안 들어오는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해가 안 들어오니까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고 빨래에서도 냄새나고 그래서 21살 이때가 제 인생에서 약간 암흑기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지금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때 뭐 했는지 뭔가 전공도 안 맞지? 어두운 집에 있으면서 계속 무기력해하고 그리고 저는 서울 오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용돈 3, 4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만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좀 괜찮아졌는지 약간의 팁을 말씀드려보자면 무기력하다고 하면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라, 산책이라도 좀 해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근데 그게 되면은 내가 왜 무기력하게 방에 누워있겠어. 무기력하다는 게 진짜 게으른 거랑은 또 다르게 진짜 머릿속으로 하고 싶은 건 되게 많거든요. 해야만 되는 일도 되게 많은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만 되는 일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 2회, 주 3회 하는 알바를 한다든지 저도 집에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람이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고 나가서 어울리는 시간도 있고 그래야지 무기력한 게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때를 경험으로 요즘도 좀 처진다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PT를 끊어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도 그렸고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이 컬러로 할지 이 컬러로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가지고 베이스 깔아줄게요. 그때 제가 집에 누워있으면서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어요. 유튜브라는 신세계를 접하게 된 거예요. 보면서 누가 저한테 대놓고 힘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서 되게 힐링도 많이 되고 위로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원래 영상도 좋아하고 화장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편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학교에서 연계 전공을 신청을 해서 편집도 배우고 이 컬러 한 번 더 발라줄게요. 그때 중간고사 과제가 자유주제로 영상을 3분짜리 만드는 거였는데 혼자 화장하는 거 찍어가지고 제출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말에 에뛰드 하우스에서 뷰티즌이라고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면서 이제 지원자를 모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제출하면 좋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놨던 영상을 제출을 했는데 이제 면접까지 보고 정말 운이 좋게 합격을 한 거예요. 크리에이터분들 소속사 거기서 촬영하는 거랑 편집하는 거랑 이런 거 교육을 해주셔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3학년 때였어요. 근데 뷰티즌을 하면 매달 에뛰드하우스 신상을 받아서 한 달에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됐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양이 안 좋아서. 근데 제가 당시에 뭐 모아놓은 돈도 없지 뭐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끝나고 팀플이나 과제하고 그리고 제가 엽떡 알바를 했었어요. 엽떡 알바 하면서 엽떡에 맛이 들려가지고 지금 큰일이긴 한데 아무튼 엽떡 알바를 하고 그게 저녁에 끝나면 집에서 촬영해놨던 파일을 들고 PC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PC방에 가가지고 프리미어 다운받아서 편집하고 그랬었는데 PC방 모니터가 진짜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혼자 뭐 이렇게 예쁜 척하는 거 나오고 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그리고 3학년 때 또 학원 알바도 했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가 맞나?
일단 점막을 채워줬고 눈매 따라서 쭉 빼줄게요. 근데 그 학원 알바는 한 달 정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왜냐면 그게 진짜 편한 알바였거든요. 중학생들 자습하는 거 감독하고 채점해주고 이런 정도의 알바였는데 이 컬러로 아이라인 좀 풀어줄게요. 그때 애들이 중1이었나 중2였나 그랬어요. 애들은 너무 착한데 한참 말 안 듣고 놀고 싶을 시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또 감독을 해야 됐고 애들한테 핸드폰을 내라고 해야 됐었는데 선생님 5분만요, 5분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돼! 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핸드폰 내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얼마나 떠들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해야 되고 하루는 여자아이 2명이 친한 2명이 있었어요. 그 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둘이 붙어 앉아서 떨어져 앉으라고 뭐라고 했었는데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갔다가 오더니 자기들 밥 먹고 제 커피를 사온 거예요, 편의점에서. 그때 되게 미안하고 그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선생님들은 이런 맛에 선생님 하시나? 이런 뿌듯함에. 근데 나는 더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원 알바는 한 달 하고 동기 언니한테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파리바게트 알바를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학년 말에 드디어 이사를 가게 돼요. 옥탑방으로. 요즘 막 부동산 유튜버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집이 진짜 비싼데 방이 엄청 작아요. 근데 그 옥탑방은 가격도 예산에 맞으면서 집 크기도 좀 컸어요. 빌라 위에 있는 옥탑방이었는데 그 빌라의 3층에 주인집이 있어요. 그 주인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면 옥탑방이 나오는 구조였거든요. 주인집이랑 어떻게 보면 현관문을 같이 쓰는, 대문을 같이 쓰는 시스템? 그 옥탑방에서 좋은 추억도 많은데 아무래도 옥탑이다 보니까 벌레도 진짜 많았고 거미, 돈벌레, 바선생, 콩벌레 뭐 갖가지 종류의 벌레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물이 또 오래된 건물이었다 보니까 확실히 우풍이 있더라고요. 침대를 보통 벽 쪽에 붙이잖아요. 근데 벽에서 약간 찬바람 같은 게 계속 들어와서 그때가 늦가을이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제가 이제 4학년에 올라가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동아리 같은 걸 했던 것도 아니었고 학점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이대로 졸업하기는 너무 아쉽고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에뛰드 하우스 뷰티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갔었거든요. 본사가 진짜 너무 크고 멋있는 거예요. 여기서 꼭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한테 나 휴학해야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는 그래 해라 라고 했고 아빠는 빨리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무슨 휴학이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아빠가 매달 제 월세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미루면 얼마나 더 월세를 내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싶긴 한데 내가 휴학한다고 해서 아무리 인턴이 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졸업을 계속 미루는 거는 이기적인 생각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엄청 많았었어요. 이런 베이지 컬러 아이라이너로 애교살 한번 밝혀줄게요. 근데 이제 고심을 한 끝에 내가 지금 휴학 안 하고 졸업을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고 바로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으로 집에 내려왔을 때 아빠한테 나 휴학하겠다고 그리고 월세 내가 내겠다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휴학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휴학하고 알바를 하면서 아모레 원서를 넣기 시작합니다. 컬러로 애교살 채워줄게요. 그때 당시에는 브랜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런 짤막짤막한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 업무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그런 업무든 아니든 그냥 문서 작업을 하는 거든 무조건 다 넣어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지원을 안 받고 월세도 내고 약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친구를 따라 박람회 아르바이트를 따라갔었거든요. 베이비 박람회? 그런 거에서 블러셔는 이거 사용해줄게요. 엄마들한테 100일 사진, 돌 사진 찍으라고 판매를 하는 그런 단기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장님이 스튜디오 와가지고 알바 해볼 생각 없냐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시급이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하고 평일에도 한 번씩 박람회 가서 단기 알바하고 그래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블러셔 색깔 너무 예쁘다, 그죠?
그렇게 알바하면서 원서를 넣다가 면접을 보러 와라 연락을 받고 갔는데 면접을 보는데 뭔가 느낌이 괜찮았어요. 뭔가 될 것 같다 이번에는. 다행히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고 2019년 10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아모레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 립 라인 한번 그려줄게요. 아니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벌써 입술을 그리고 있네. 그렇게 아모레에서 일을 하다가 어쨌든 저도 졸업을 해야 되니까 2020년 12월까지 일을 하고 2021년 1학기에 저는 이제 4학년 2학기 복학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저는 빨리 취업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저한테 완전 제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원티드라는 사람인처럼 이제 구인구직하는 사이트인데 경력자 위주로 사람을 뽑는 거기 링크를 보내주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회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원해보면 어떠냐 이러면서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집이랑도 가깝고 화장품 회사고 딱 직무도 제가 원하는 직무인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해외에서 좀 유명한 화장품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너무 예뻐. 원서를 열심히 써서 넣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연락이 없다가 나중에 보셨나봐요, 담당자님이. 그래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고 싶다 라고 하셔서 면접을 보고 4월 정도부터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아직 학교 졸업을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거의 비대면 수업이긴 했는데 목요일은 또 대면 수업을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이런 사정을 말씀을 드리니까 목요일은 양해를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월, 화, 수, 금은 일을 하고 목요일은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첫 정규직 직장을 구하게 된 거죠. 어떻게 준비가 끝나버렸어. 아니야, 하이라이터를 바를까? 맥 하이라이터 발라줄게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천사였어요. 너무 좋고 일을 정말 정확하고 깔끔하게 시키시고 레퍼런스 찾아서 가지고 오면 이런 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하는 건지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배우면서 일도 하면서 그렇게 근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일을 시작하고서인지 아니면 시작하기 직전인지 제가 어느 대기업의 계약직 사원을 구하는 공고에 지원서를 냈었거든요. 그 스타트업을 다닌 지 한 3주 뒤에 서류 합격했다고 면접 보자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면접은 봤죠.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서류들, 아모레에서 재직을 했다는 그런 재직 증명서랑 이런 거를 드렸는데 다음 날인가? 이 정도 연봉이 괜찮겠냐라는 메일을 또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스타트업이 너무너무 좋고 일을 배우기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스타트업과 대기업에서 제시했던 그 연봉이 이제 연봉 차이가 좀 낮고 일을 계속 다니면 처음 연봉에서 인상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첫 연봉,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이 대기업에서 언제 또 일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스타트업에 정말 죄송한데 이런 사정 때문에 더 못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그러니까 거기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 가연 씨가 그만큼 잘 해주니까 우리도 양해를 해줬던 거다.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팀장님, 부팀장님이 계셨었는데 저를 진짜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울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아쉽지만 축하할 일인데 왜 이렇게 우냐. 자리 비워줄 테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울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그때 연락받았던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유튜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회사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작년 6월 말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 초에 복학을 해서 학점 이수까지는 다 끝냈는데 졸업 전에 취업을 하고 막 이직을 하고 하게 되면서 이제 졸업하려면 봉사 시간을 30시간 채워야 되고 고전 독서라고 저희 학교는 이제 10권을 시험을 쳐야 패스가 돼요. 그게 또 졸업 요건이라서. 그리고 토익이나 오픽 같은 영어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2학기 때 추가 학기를 등록을 해서 책 인증 시험도 치고 영어 오픽도 시험을 치고 봉사도 30시간 채우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오늘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간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이렇게 영상도 1년 만에 찍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후회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되게 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을 찍으려고 어제 한번 내가 6년 동안 뭘 했는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꽤나 열심히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또 나중에 보면 저한테는 또 기록이 되는 거니까 또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종종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친한 언니랑 오늘 마지막 등교 마지막 등교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옷 갈아입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소매가 포인트인데 졸업식은 안 하고 오늘 가서 친구들이랑 사진만 찍고 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름 졸업은 졸업이니까 졸업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마지막 가는 길. 이제 척척 학사야 우리.